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지효입니다. 미중 간 무역전쟁은 상당 부분 해결되는 분위기지만 미국의 쪽집게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파웨이에 대한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제재는 지속되는 양상입니다. 최근 미국 상무부가 보안상의 이유라고 하는데요. 자국의 반도체 원천 기술을 사용하는 외국 기업들에 대해서 기존의 25%로 해서 10%로 초강세를 두었다고 합니다. 화웨이는 물론이고 대만의 TSMC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겠고요. 삼성전자에는 상당 부분 호재로 해석이 됩니다. 오늘은 이런 내용들을 주제로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SMC 독주는 끝났다. 한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보겠는데요. 25% 룰이라는 것은요.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미국의 반도체 원천 기술 비중이 25%를 초과하게 되면 신고를 미국의 상무부에 이제 신고를 하는 거고, 상무부는 당연히 이제 허가를 내주는 거죠. 이 25%가 10%로 이제 바뀌는 거죠. 10%를 초과하게 되면 당연히 미국 상무부에 신고를 해야 되고 허가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파웨이를 제재하기 위한 그런 제도라고 이제 봐야 되겠고요. 아울러서 중국의 어떤 그 반도체 굴기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이제 대만의 TSMC인데 지금 시장 자체를 놓고 본다면 미국 시장이 절대적으로 크지만 중국 시장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대만이 지금 미국 눈치 보랴 혹은 중국 눈치 보랴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10% 룰이 적용이 되면 대만의 TSMC는 화웨이에 수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상당 부분 많이 이제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삼성전자의 어떤 그 운신의 폭이 상당 부분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TSMC의 중국 비중이 20%를 넘어섰습니다. 미국이 이제 절대적이죠. 60%를 차지하고 60% 중에서도 애플의 어떤 그 AP 칩이 이제 절대 비중을 차지한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바람이지만 만약에 삼성전자가 애플의 어떤 그 AP 칩을 수주한다면 주가에도 어떤 그 결정적인 어떤 그 랠리의 어떤 출발점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하튼간에 미국의 어떤 그 TSMC 때리기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작년에 미국이 TSMC에 자국에다가 이제 공장을 설립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TSMC가 중국 눈치를 보니까 거절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좀 상당히 밉보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로 인해서 사실 그 파운드의 어떤 지각 변동이 전개가 되고요. 우리가 그 1985년 그 플라자 협의 이후에 일본 경제도 그렇고 일본 반도체 시장도 크게 이제 몰락을 했는데요. 플라자 협의 이후에 엔화가 급등하죠. 엔화가 급등하면서 이제 반도체 산업의 어떤 몰락의 어떤 출발점을 받아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그 삼성전자가 1990년도 초에 사실 그 반도체 혁명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D램 세계 1위를 차지합니다. 이번에 10%룰 같은 경우도 그때하고 비교할 부분은 아니지만 삼성전자는 굉장히 그 유리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TSMC 같은 경우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제 줄타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지금 7나노 관련해서 미국에 대한 기술 의존도는 한 9% 정도라고 그러는데 주력이죠. 14나노 같은 경우는 약 15%인데 14나노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한 35% 정도라고 35%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 룰은 TSMC에 상당 부분 어떤 그 데미지를 미친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삼성이 이번에 이제 퀄컴의 5나노 통신칩을 수주했죠. 5나노입니다, 여러분들. 뭐, 세계 최고 기술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사실 저는 이제 어떤 그 퀄컴의 5나노 통신칩 수주가, 결정적인 어떤 모멘텀이라고 이제 부른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파운드리 시장 자체는 TSMC가 한 40% 정도, 삼성전자가 한 40%, 기타 한 20% 정도, 이런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메모리 시장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거의 한 50% 가까이 되죠. 그 하이닉스가 한 20%대, 나머지 이제 쪼개 먹는 건데,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간의 기술 격차도 그렇고, 뭐, 캐파 자체도 사실 삼성전자가 훨씬 더 우위라고 봐야 되는데, 뭐, 그런저런 좀, TSMC와 삼성전자의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기존의 어떤 오랫동안 레퍼런스, 기술력은 삼성전자가 낮다고 봐야 되겠죠. 잠시 우리 자료를 보도록 하겠지만, 기술력은 낮고, 또 TSMC는 이제 오랫동안 파운드를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레퍼런스도 많이 확보했고, 또 경쟁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저런 점을 감안한다면 결국은 4대 2 정도로 시장이 구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이제 미국이 그 차세대 전투기에 들어가는 칩이죠. 그리고 인공위성 칩, 이런 핵심 칩 같은 경우는요,
보안 차원에서 사실 그 TSMC 대만 쪽에다 넘겨주기가 굉장히 부담돼요. 결국은 이제 이런 핵심 칩들도 삼성전자가 좀 많이 수주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삼성전자와 TSMC 파운드리 점유율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3분기 기준으로 보면 이제 그 TSMC가 한 50.5% 정도, 삼성전자가 18.5%인데 최근에는 한 1년 정도는 주춤하지만 과거에 비하면 사실 그 비약적인 발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TSMC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설비 투자를 40억 달러로 확대하고 있는데 그 이후의 자료를 보도록 하겠지만 삼성전자는 사실 뭐 한 200억 달러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TSMC 같은 이제 팹리스와 탄탄한 거래선이 있죠. 많은 레퍼런스를 갖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삼성전자는 조금 부담이 됩니다. 삼성전자와는 달리 그 TSMC는 위탁 생산만을 전문 업체고 삼성전자는 사실 포트폴리오가 다양하죠. 뭐 메모리도 만들지만 특히 이제 그 애플과 경쟁 관계에 있는 갤럭시를 또 생산하기 때문에 애플 입장에서 사실 그 설계도를 삼성전자에 넘겨주면 카피를 뜰 수 있으니까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유튜브 방송에서도 삼성전자 비메모리 분사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한 점이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라면 삼성의 디스플레이도 분사한 것처럼 비메모리도 분사하면은 상당 부분 그런 어떤 그 팹리스의 관계에서 상당 부분 어떤 그 자유스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네 번째는 이제 그 TSMC는 이제 안정적인 수율하고 노하우인데 기술력 면에서는 사실 삼성전자가 특히 이제 3나노를 먼저 이제 3나노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개발을 한 그런 상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실 기술력 면에서는 삼성전자,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어떤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또 고객과의 어떤 끈끈한 점을 감안한다면 TSMC가 좀 위에 있지 않나 싶고 앞서 이제 강조한 바대로 궁극적으로 4대 4대 한 2 정도 그런 어떤 그 구도가 파운드리에서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주요 반도체 업체 투자 규모를 보면, 물론 이제 삼성전자 같은 이제 메모리가 포함이 되죠. 메모리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제 경쟁 업체, 그래서 뭐 TSMC라든가 뭐 하이닉스, 인텔, 마이크론과 이제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 뭐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2030년까지 비메모리 분야에 133조 원을 투자한다 그러죠. 자, 이번 내용은 이제 앞서 그 10% 룰이 되겠습니다. 그 파웨이가 하여튼 그 결정타를 이제 만든다고 봐야 되겠어요. 그 결정타. 그리고 TSMC도 상당 부분 이제 TSMC 때리기라고 이제 보는 거죠. TSMC가 이제 그 주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런 거고요. 미국 상무부는 제3국 기업 제품에 허용하는 미국 부품의 적용 비중을 앞서 얘기한 대로 이제 그 램 리서치라든가 이제 어플라이드 뭐 머티리얼즈 이런 회사들이죠. 이런 적용 비중을 기존의 25%에서 10%로 낮추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TSMC가 이제 파웨이에다가 수출 이 10% 룰을 적용받는다면 수출을 할 수 없는 그런 구도가 된다고 보는 거죠. 맨 아래줄 보시면 이제 특히 화웨이의 핵심 파트너인 대만 TSMC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뭐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램 리서치가 이제 작년 9월로 제가 기억나는데 R&D 센터를 이제 한국에 설립했다고 그러죠. 경기도에 R&D 센터를 설립을 하고 여기 아래 이제 밑줄 부분 보시면 램 리서치는 연간 약 1조 원의 R&D를 비용으로 쓴다. 국내 1위 장비업체 매출과 맞먹는다. 굉장한 회사죠. 램 리서치 그리고 어플라이드 이제 머티리얼즈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우리 삼성전자 혹은 하이닉스와 굉장히 좋은 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내용은 뭐냐면 결국은 시장은 양강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특히 이제 7나노 시대에 접어들면서 경쟁이 대부분 다 미달됩니다. 뭐 인텔이 7나노는 가능한데 인텔은 전체 사실 점유율 자체가 뭐 보이지 않을 정도 굉장히 미비하고 결국은 삼성전자와 TSMC 같은 양강 체제로 구축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여러분들 4차 산업 시대를 맞아서 삼성전자와 TSMC는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글로벌 파우드리라든가 UMC는 이제 대만 업체죠. 그리고 SMIC 이거 중국 업체거든요. 이런 것들은 기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출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아래줄 보시면 이제 기술력을 앞세워서 고객사 영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 올해를 기점으로 개화하는 5G 시장을 중심으로 경쟁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4대 4대 2 정도, 삼성이 4, TSMC 4, 그리고 나머지 업체들이 한 뭐 14나노 이하 이제 공정이 돼 있죠. 그래서는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라든가 이제 SMIC 이런 것들이 이제 나눠 먹는다고 봐야겠어요. 지금 이제 중국에서 전에 한번 발표한 내용인데 제 잠깐 갑자기 기억이 나는 건데요.
지금 이제 그 SMIC 같은 경우가 뭐 14나노, 뭐 7나노도 가능하다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오보인 것 같아요. 7나노는 거의 불가하고 거의 그 글로벌 파운드리 같은 7나노를 포기했죠. UMC도 7나노를 포기했거든요. SMC도 사실 그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유사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14나노까지는 이제 SMIC, SMIC는 이제 중국 업체죠. UMC는 이제 대만이고 TSMC, 글로벌 파운드리, 인텔, 삼성인데 7나노서부터는 인텔은 뭐 시장 점유율이 워낙 미비하고 결국은 TSMC와 삼성 간의 어떤 양강 체제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5나노, 3나노 가면 갈수록 다른 어떤 경쟁 업체들이 범접할 수 없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ASML이라고 이제 네덜란드 업체죠. 이건 이제 그 EUV라고 해서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대당 가격이 뭐 1,600억에서 2,000억 정도 됐는데 작년에 삼성전자는 2018년도에 그 EUV 장비를 도입을 했고요. 그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보통 이제 ASLM이 1년에 한 30대에서 40대 정도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한 50% 이상을 대만이 그 뭐라고 할까요? 대만이 구입했다고 하죠. 여하튼 그 터무 EUV 장비 도입을 보면 한 2년 가까이, 1년 말에서 2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3나노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죠. 자, 5나노 제품과 비교해서 칩 면적을 35% 이상 줄일 수 있고 소비 전력을 50% 감소시키고 처리 속도를 30%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경쟁 기업들이 넘볼 수 없는 독보적인 어떤 기술력을 갖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내용입니다. 2018년 2월 달에 EUV 전용 라인을 건설을 착수했죠. 이미 EUV 장비를 2018년도에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5나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올해 2020년도에 양산이 가능하고요. 3나노는 현실적으로 내년 초서부터 가능하다고 하죠. 자, 보시는 그림은 이제 위에 차트가 삼성전자고 아래가 이제 TSMC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대만의 TSMC가 삼성전자보다는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갔죠. 그런데 잘 보셔야 될 게 작년 12월 달에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제 TSMC도 그렇고 같이 고점을 찍는데 그 이후에 삼성전자는 그 고점을 돌파해버리는데 TSMC는 그 고점 이후서부터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이 낮아지죠. 저는 이게 굉장히 미세하지만 굉장히 결정적인 어떤 시그널이라고 보는 거죠. 역사적 삼성전자가 이제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는 순간이거든요. TSMC는 돌파하고 이미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TSMC는 다소 좀 시세가 노화가 됐고 삼성전자는 굉장히 젊은 시세. 거기에다가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삼성전자가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는 순간 본격적으로 이제 비메모리 어떤 그 비메모리 성장성이 반영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역시 삼성전자는 앞으로 이후 어떤 그 시세는 철저하게 이제 비메모리에 의해서 랠리가 전개되는 그런 어떤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이후 삼성전자와 TSMC 같은 그 차별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대만 증시는 한국 증시에 비해서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TSMC의 어떤 그 주가 상승 탄력은 많이 둔화가 되어 있고 삼성전자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굉장히 탄력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그 진행해서 강조해드렸던 그런 내용이죠.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시장을, 파우더 시장을 계속해서 장악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선반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그 TSMC의 그 장기 월봉인데요. 지금 삼성전자 위치가 지금 화살표 지역이죠.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는 순간이고요. 만약에 시장 상황이 어느 정도 허락이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한 3개월 정도, 최소한 3개월 정도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랠리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이런 이제 그 삼성전자의 월봉인데요. 돌파를 하다가 지금 전염병 사태를 지금 맞이하고 있죠. 그런데 시황이 만약에 회복한다면 최소한 3개월, 뭐 최소한입니다. 그러니까 4개월, 5개월도 이어질 수 있어요. 랠리가 전개될 가능성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고 이번 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물린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물량을 좀 확보해 나갈 것 같고요. 참고로 삼성전자가 오르면 삼성전자 이제 방주라는 표현을 제가 많이 썼죠. 삼성전자 관련주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페스라든가 AD 테크놀로지, 솔브레인, SF 반도체 이런 것들은 삼성전자의 상승 흐름과 같이 하거든요. 뭐 동질세미 기업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은 삼성전자가 만약에 5만 원에서 10만 원 오른다면 그런 종목군들은 뭐 네페스라든가 AD 테크놀로지, 솔브레인 혹은 이제 SF 반도체 이런 것들은 200%, 300% 이상 올라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상승 구간에서는 사실 중소주가 더 많이 올라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아래 이제 표시 지역 보면은 삼성전자 2016년도에 이제 그 메모리 시장이 크게 개화를 하죠. 그러면서 역사의 고점 돌파하고 한 4개월 정도 오르고 2개월 조정을 받습니다. 2개월 조정. 근데 지금 조정이 그런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2개월 조정 마치면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죠. 거기도 우리가 또 대비를 해야 된다고 그런 겁니다. 자, 체험 VIP 관련해서는요, 하여튼 뭐 저렴한 비용이죠. 사실 3개월에 100만 원이면 크게 부담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결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잘 살펴보시고요. 공감하신다면 좀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방송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